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단원은 이제 읽기 쓰기 단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 쓰기 단원이라서 사실 시험 볼 때 내용이 되게 많다기보다는 아마 수행이나 써서 내야 되는 게 아마 많은 그런 단원일 거예요. 일단 거기 첫 번째 어떻게 읽을까랑 삶의 독서,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읽기 목적, 그리고 읽기 전, 중, 후 요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자신의 읽기 활동을 이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을 쓰는 단계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행으로 들어갈 것들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일단 72쪽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읽을까 단원에 대한 핵심이 나와 있거든요. 보이죠? 읽기 목적, 그리고 읽기 전, 중, 후. 이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독서 방법 적용해 보는 거, 그리고 자기 읽기 방법 점검, 조정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에요. 거기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어디냐면, 교과서 페이지로는 75쪽. 짠짠짠. 75쪽에 맨 처음에 보면 경험하고 활동하기라는 부분에서 보면 거기 보이죠? 읽기 방법은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게 읽기 방법이 달라지게 하는 요인 읽기 방법 달라지게 하는 요인 써두시고요. 그 다음 요 문단 묶으셔서 그걸 쓰세요. 읽기 방법을 점검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 읽기 방법 점검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이 어질이 나는 얼굴이 읽기 전, 중, 후 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요게 그냥 글 내용만 알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읽기 전에 뭐 하고 읽기 중, 후에 뭐 하고 이걸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읽기 전에 해야 할 거 보이죠? 자, 읽기 전에 해야 할 거, 읽기 목적을 확인을 하고, 그쵸? 글의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시작을 한다. 거기 체크해서 쓰세요. 내용을 예상해 봄으로써, 쓰고 계시죠? 내용을 예상해 봄으로써 적극적인 읽기를 할 수 있음. 했어요? 내용을 예상해 봄으로써 적극적인 읽기를 할 수 있음. 그 다음에 거기 읽기 목적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게 읽기 목적이에요. 그죠? 보고서 쓰려고 그거 잘 정해서 써주세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찾고자 함. 그리고 자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글을 찾아서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에 대한 글 점점점 해서 각별한 제자인 것 같아. 요게 뭐냐? 어진이가 훑어보기를 통해 완전 별론데? 어진이가 훑어보기를 통해 예상한 내용. 훑어보기를 통해 예상한 내용. 자, 그리고 그 옆부분 파트를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 나왔는데,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읽기 방법인데요. 자, 어진이의 그런 읽기 목적에 알맞는 읽기 방법 찾는 거거든요. 일단 전부 읽기, 발췌 읽기 중에서는 부분, 발췌. 그 다음에 속독과 지독. 차이점 아시겠죠? 빨리 읽는 거, 천천히 읽는 거. 여기서는 속독. 그 다음에 통독과 정독. 차이점 알아두세요.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는 거고요. 정독은 아주 자세히 읽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통독. 체크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쓰세요. 간단하게. 보고서를 쓰기 위한 참고 자료 찾기의 독서이므로 쓰시고 있죠? 보고서를 쓰기 위한 참고 자료 찾기의 독서이므로 글 전체를 훑어 읽으면서 통독이죠. 글 전체를 훑어 읽으면서 읽기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이게 발췌 읽기고 빠르게 읽는 것 요건 속독이죠. 빠르게 읽는 것이 적절하다. 통독, 발췌독이라고 해요. 발췌독, 속독. 그래서 글 전체를 훑어 읽으면서 읽기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빠르게 속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찾은 글을 한번 볼까요? 왜 안 넘어가니?
자, 이제 삶을 바꾼 만남 볼게요. 자, 일단 그 위에 간단하게 정리. 갈래는 수필이고요. 수필. 수필 중에 정기문 아시죠? 정기문. 정기문. 수필 중에 정기문. 성격은 일대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죠. 그리고 교훈적. 일대기적, 교훈적. 일대기적, 교훈적. 그 다음 제재. 제재 쓰세요. 제재. 다산과 제자, 황상의 인연. 다산과 제자, 황상의 인연. 그 다음 주제. 주제. 주제 쓰고 계세요?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만남.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만남. 쓰시고 가로.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만남.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 특징 두 가지만 쓸게요. 특징 첫 번째. 다산정약용과 그의 강진유배 시절. 다산정약용과 그의 강진유배 시절 제자 황상의 일화를. 다산정약용과 그의 강진유배 시절 제자 황상의 일화를 시간순으로 구성.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죠? 다산정약용과 그의 강진유배 시절 제자 황상의 일화를 시간순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 다산과 황상의 인연에 초점을 둔 다산과 황상의 인연에 초점을 둔 사건을 제시하고 글쓴이의 비평을 덧붙여 글쓴이의 비평을 덧붙여서 이야기 전개. 비평을 덧붙여 이야기 전개 쓰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 만남은 만남이다. 여기 체크합니다. 만남은 만남이다. 여기 묶어서 쓰세요. 사실 발음은 비슷하죠? 자, 거기 비슷한 발음을 지닌 두 단어를 엮어서 했어요? 비슷한 발음을 지닌 두 단어를 엮어서 주제를 상징적, 집약적 집중시킨 거야. 자, 두 단어를 엮어서 주제를 상징적, 집약적으로 제시. 만남은 만남. 이렇게 됐죠? 자,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난 그런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 스치듯 그냥 지나쳐버리고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린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다. 만남이 만나려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고장난명이라고. 고장난명. 거기 나와 있는데? 두 장에 나와 있구나. 한쪽 손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울 때 쓰는 말, 한자성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이야. 왜 손뼉만으로는 소리를 짝짝 낼 수 없다. 이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요. 거기다 쓰세요. 삶을 바꾸는 만남은 일방적인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만남은 일방적인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삶을 바꾸는 만남은 일방적인 한 사람 노력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하셨죠? 그 다음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만남. 또 나왔어. 자, 여기 거기다 쓰세요.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 하고 하나 더.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 자,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누구냐? 다산정약용과 강진에서 유배 시절을 하던 제자 황상이다.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삶을 바꾼 만남에 인연을 맺은 삶을 바꾼 만남에 인연을 맺은 인물들. 됐어요? 시골에 학구에 불과했던, 학구도 나와 있어요. 학문에만 열중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 자, 그런 학구였던 황상이 쓴 무집 치원유고라는 책을 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어진대요. 자, 봐봐. 황상을 15 나던 해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어.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향을 와 있었어.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요 모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닫아 열고 맞아주려고 하지 않았어. 왜? 귀양 왔다는 게 뭐야? 죄인이라는 거지, 그치? 다산이 귀양 온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기식하고 있었어.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자, 거기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 끊으시고 뭐라고 쓰시느냐? 황상과 다산의 첫 번째 만남. 첫 만남. 황상과 다산의 첫 만남. 자, 그리고 거기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정리를 할 때 보세요. 자, 여기서 질문 만들기가 있어. 보지? 자, 삶을 바꾼 만남이란 뭐지? 사진 속 초가집이랑 다산이랑 무슨 관련이지? 황상은 어떻게 제재가 됐지? 등등등.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책을 읽기 전에 요걸 통해서 질문 만들어 봐야지 요거에 해당하는 질문 만들기인 거야. 그치? 요거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읽는 중에 해야 되는 거, 읽는 중.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라 라고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보면, 자, 거기 나와있죠. 자, 이제 나의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겠다. 읽기 목적 고려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자, 그래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거, 질문에 답 찾는 거, 요거를 읽는 중에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남이란 요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아까 썼던 거. 그리고 질문 두 번째, 아 그래서 여기 있었던 곳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실제 얘가 찾아본 모르는 단어들. 됐죠?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사전에서 찾은 거 요런 과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장. 자, 첫 만남 이후 그 다음 얘기 보이죠? 아이고. 아둔하고 꽉 막히고 그리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이란 소제목이 붙었죠. 안 봐도 딱 알겠네. 그치? 자, 여기서부터 중간 시작이에요. 정리합니다. 중간. 황상은 강진마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거기 체크합니다. 쓰세요. 황상의 신분. 했어요? 하급관리. 관리는 관리인데 좀 낮은 하급관리의 아들이었어.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며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주막집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서 줄곧 한결같이 찾아가서 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어요. 자, 실을제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했더니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요. 앞뒤도 꽉 막혔고요.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죠. 황상의 성격 일단 겸손하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신중한 성격. 겸손하고 신중한 성격. 자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황상의 성격. 그러니까 나대는 애가 아닌 거야. 그렇지? 자, 잔뜩 주둔 그 소년에게 다산이 길을 북돋워 줍니다.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자기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한 데서 생긴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요.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까 금방이죠.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된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나대는 애들이지.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아이들. 자, 한마디만 던져주며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니까 깊이가 없고요.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그 다음 보세요.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한번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거기 묶으세요. 비유적 표현 활용한 거죠.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 비유적 표현 활용해서 쓰고 계시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비유적 표현 활용해서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전달. 비유적 표현 활용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 전달. 그 다음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다. 미혹한 것을 미혹하다. 되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리석고 미련함.
그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거다. 자, 그러자면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 둘째도 부지런함, 셋째도 부지런함. 부지런해라. 이해되시죠? 부지런해라. 자, 그리고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게 꼭 부드러매야지. 여기까지 묶으시고. 그치? 요게 다산의 가르침. 다산의 가르침. 늘 근면해라. 이런 뜻이죠? 자, 다산의 가르침.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부지런히 공부할 것. 거기 쓰세요. 부지런히 공부할 것. 그래서 평생을 두고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한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한 다산의 가르침. 다산의 가르침. 하셨죠? 자, 요 부분에 이제 거기. 자, 요 부분에서 우리 어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봅시다. 자, 다산과 황상의 모습에 나타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겠다. 자, 질문에 답 찾는 거. 역시나 질문 3에서 아까 나왔던 거, 요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첩하고 총명은 꼭 좋은 게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 문제 여러 가지 있었죠. 뜻을 음미하지 않고 금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박하고 들뜨고요. 문제 써두셔도 돼요. 거기 3가지. 첫 번째, 뜻을 음미하지 않고 금세이즘. 그 다음 두 번째, 경박하고 들뜸. 그리고 세 번째, 곱씹지 않음으로 깊이가 없음. 3가지 얘기했어. 뜻을 음미하지 않고 금세이즘, 경박하고 들뜸, 곱씹지 않음으로 깊이가 없음. 새롭게 알게 된 점 나왔고요. 내 말로 바꿔서 이해한 거 나왔고요. 숨겨진 의미 추론하는 것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다산은 이렇게 황상의 부끄러움에 많고 신중한 성격을 고려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제자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이구나. 이런 걸 보고서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역시나 단어들 찾으셨어요. 그 다음 짜잔. 자, 이번에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라는 파트.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 다음 볼까요? 자,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1818년 8월 금음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며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이제 거기에다가 결성을 했는데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대요.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해요. 자, 황상은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 초장을 찾아 한참 머물다 갔대요.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애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이라는 2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경을 그리워했고요.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애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서글퍼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풍경이라는 거는 풍치, 경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까지 묶으세요. 서글퍼했다.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괴로워한 황상. 다산이 강진 떠난 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괴로워한 황상. 그 다음, 자,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뵀어요. 스승 내외의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이 두릉이 요즘에 남양주시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걸로 찾아갔다는 거야, 거기 계신 분. 그래서 회혼례라는 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60년 그걸 기념하는 잔치래. 어쨌든 그런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얼굴 뵙자는 생각이었어. 자, 이때 다사는 병세가 위중해서 잔치를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자, 그 다음부터 묶어요. 처음 만났을 때 15이었던 그런 제자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서요.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다산과 황상의 오랜 인연. 다산과 황상의 오랜 인연. 했죠? 곁에서 며칠을 머물며 옛날 이야기 나누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하려였을 때 다사는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대요.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접부채와 운서는 그 옆에 있어요. 뜻 책이에요. 책. 자, 이런 서적을 그리고 피리와 먹을 선물로 줬어요.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 온대요. 자,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사는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다시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고글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보통 이건 자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치?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됐어요. 자,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에도 그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신 황상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어진이는 뭘 했을까 봅시다. 아, 참 귀찮은 단원이야. 헐. 자, 볼까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생각을 하면서 읽을 거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둘이 스승과 제자의 연을 이어나가는지 살펴볼 거래. 새롭게 알게 된 거, 공감하면서 읽은 거, 질문 다시 만든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낱말 뜻이죠? 이런 거. 잘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정황계를 맺은 뜻 하고 이 부분부터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거 체크하세요. 끝부분. 자,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아갔어요. 다산의 아들 정학연은요,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반가워서 알지, 그치? 거기 쓰세요. 반가움. 다시 만난 반가움과 기쁨. 황상은 이제 예수는 눈앞에 둔 늙은이였어요. 꼬박 18일을 걸어서 스승의 묘 앞에 섰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대요. 왜? 고마움이지, 그치? 얼마나 고마워. 할배가 다리 다 부르터서 온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거기 다산을 잊지 않은 황상. 됐죠? 아들은 아버지의 그립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서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다 시를 써주었어요. 그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서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걸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정황계안은요,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어요. 황상과 정학연, 정학유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 자, 생년월일까지 차례로 적은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거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리 먼 길에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지키고 우위를 다져 갈진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계를 맺은 문서는 세군들에게 돌리노니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 부분에서 씁니다.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했어요.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집안 대대로 이어나가 그 만남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집안 대대로 이어나가 그 만남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 자, 이 해가 1848년이었으니까 자, 이때 정학연은 66, 그리고 황상은 61였대요.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여기까지. 자, 묶어서 쓰세요.
정관계를 맺어서 다산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이어간 황상. 정관계를 맺어 다산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이어간 황상. 자, 그리고 우리 여진이 뭐 했나 봅시다. 자, 보이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글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거나 글을 읽은 후에 관련자도 찾아봐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에 답 찾은 거 아까 1번 숨겨진 의미 추론해 본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정리했죠. 여기까지가 읽는 중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또 잘 체크해. 여기는 다 읽은 다음에 자, 여기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내용을 활용해야 할 방법 생각해 보기. 아, 이거 알게 된 거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어떻게 반영해야지 라는 걸 고민하는 단계인 거야. 그쵸? 그래서 중심 내용 다시 파악하고요. 새로 알게 된 거 어떻게 활용해 먹을지 생각하는 거. 그치? 요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 중, 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독도 관련 얘기인데요. 독도 관련 그런 글을 찾아서 읽어보겠다면서 체크한 건데 일단 거기 볼까요? 첫 번째 독도랑 관련된 글을 찾아서 읽어볼 거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읽기 전, 중, 후 과정 따져보는 거고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 건지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아래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꼬맹이들이 나왔는데 뒤통수만 보이지? 말풍선 안에 보시면 독도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면담하는 거지. 인터뷰에서 면담 보고서 써볼 거야. 또 하나는 아니야 기사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에너지원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조사해서 발표해 볼 거야. 다음 달에 독도 탐방하러 갈 건데 그 다음 독도의 위치랑 날씨 정보 알아봐야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뒷부분 넘어가시면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자,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다양한 읽기 방법 적용하면서 글 읽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일단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요거 잘 체크해야겠죠. 읽기 전에 읽기 목적, 배경지식 활성화, 제목, 소집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내용 훑어보면서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단계 요거 잘 체크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읽기 목적은 예문으로 나온 거 독도 주변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본 거야. 이건 사례야. 알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읽기 점검해 보는 거 이렇게 하고 독서를 시작했는지 배경지식 활용해서 예측해 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읽는 중에 해야 되는 거 보이죠? 읽는 중에 여기 나와 있어요. 자신의 말로 아까 앞에서도 계속 했던 거죠. 자신의 말로 바꿔서 이해해 보는 거, 글의 구조, 장면, 절차, 이미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읽기, 예측했거나 질문했던 거 확인하기, 숨겨진 의미, 글쓴이의 의도 추론해 보기,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 생각에 공감 혹은 비판해 보기. 이해되죠? 이게 다 읽는 중에 해야 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그 글은요. 어차피 글이니까 간단히 해볼까요? 설명문이에요. 갈래 간단히 쓰세요. 설명문이고요. 갈래는 설명문. 그 다음에 성격은 설명문이니까 그치? 해설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 해설적, 체계적 했어요. 그 다음 제재 보이죠? 독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게 제재야. 아이씨 말이 이렇게 어려워. 제재 독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됐죠? 그 다음 주제 독도 주변에 묻혀있는 주제 쓰세요. 독도 주변에 묻혀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와 개발 현황 개발 I 독도 주변에 묻혀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와 개발 현황 하셨어? 그 다음 특징 2개 씁니다. 특징 2개 첫 번째 독도의 중요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두 번째 독도 보존의 의의를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효용과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효용과 관련지어서 설명.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효용과 관련지어서 설명했어요? 자, 그럼 내용을 간단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처음 부분 아시죠? 처음 시작. 독도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작으나 수면 위로 드러난 면적보다 물 아래 잠겨있는 면적이 훨씬 넓은 지형이고요. 그리고 독도는 수면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보다 그 주변 바다에서 묻혀있는 자원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요. 풍족한 어족자원을 비롯한 희귀동식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활용도 높은 인산형, 광물 등등 매출이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래요. 심지어 독도 주변의 미생물까지도 식품, 공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끄는 게 누구다? 얘. 메탄하이드레이트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중심 소재 쓰세요. 중심 소재 제재.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얼음 상태이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고 그 안에는 메탄이 연소하면서 활활 타오르는데 마치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한 모습이라서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기도 한대요. 놀라 신기한데? 그 다음 메탄하이드레이트는요 셰일가스와 더불어서 천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요게 효용성이죠.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효용성. 현재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동해에는 많은 양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독도의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메탄하이드레이트 자, 그리고 이제 중간 1992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탐사에서 오호츠크해 지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동해에서 나타나는 걸 밝히면서 처음으로 동해에서도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분지 아시죠? 분지, 평지,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이는 자, 그럼 분지 모양의 지형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천을 거쳐 들어오는 퇴적물의 공급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수심이 깊어 온도가 낮다. 지질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요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 보이죠? 자, 요걸 나타내는 곳에 주로 분포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뭐냐 거기다 쓰세요. 독도 주변 바다와 같은 분지 모양 이런 곳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동해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 했죠? 이렇게 생겼네. 보여요? 왠지 있어 보이는데.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 탐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심 1000m가 넘는 동해 해저 밑바닥, 바다 밑바닥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자, 2004년부터 이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탐사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5년 6월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 해저에서 약 6억 톤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어. 6억 톤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로 환산을 하면 약 150조 얼마 이게 150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동해에서 발견된 메탄하이드레이트 됐죠? 2007년 6월에는요 독도 주변 바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는데 겉보기엔 드라이아이스와 흡사한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올랐어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묶어요.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실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대요. 우선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동해에 안정적으로 시추관을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지.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술력이 떨어져. 또 육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독도에서 채취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육지까지 운반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애초에 2015년, 벌써 지났잖아. 2015년부터 상용화하려던 그런 목표를 미루고 있다. 여기까지. 거의 묶어서 쓰세요. 상용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다 써요. 메탄하이드레이트 상용화의 어려움. 하셨슈? 그리고 거기 문단 정리. 우리나라 최초의 메탄하이드레이트 채취와 상용화의 어려움 하셨슈?
그리고 여기부터 끝이자.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왜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는 해양 자원이 곧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메탄하이드레이트에 거는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에게 한없이 깊은 잠재력 무한히 넓은 가능성을 끝없이 선물하는 독도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우리 땅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 여기까지 묶어서 쓸 수 있죠? 씁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효용면에서 더욱 부각되는 독도 보존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의 읽기 점검하는 거 보이지? 읽기 목적에 적합하게 읽었냐, 읽다가 이해되는가 안 했을 때 다 그걸 문제를 해결을 했냐, 이런 거를 점검해 보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은 후 중요한 거 나왔지? 그치? 읽은 후에 해야 되는 거. 글 전체 내용 요약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내용 활용할 방안 체크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요? 이 부분은 읽기 목적을 중심으로 글 전체 내용 요약하기인데요. 거기다 쓰세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수많은 자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도 주변 에너지원의 발견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펼쳐줄 것이다. 이러면 내용 전체의 요약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건 뭐야? 주제지, 주제. 거기다 쓰세요.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니? 이 두 가지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새롭게 알게 된 거부터 뭐라고 쓸 거야? 그치? 동해와 쓰세요. 동해와 지질 구조가 오호츠크 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해의 지질 구조가 오호츠크 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독도 주변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옆에 화살표하고 써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 지하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기사로 작성해야겠다. 혹은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해야겠다. 이 정도 쓰면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한 거겠죠? 역시나 여기에서도 나의 읽기 점검 뭐 하냐, 읽기 전에 정했던 그 목적 달성했냐, 중심 내용 주제 파악했냐, 요거 보는 게 마지막 읽은 후에 하는 읽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가와 나의 상황에서 어떤 읽기 방법 활용해서 글 읽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건데, 내용 보이죠? 지역 음식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는 수행 평가를 하려고 음식과 관련된 책을 잔뜩 빌려왔대요. 자, 그랬을 때 조사할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조사할 내용 어떻게 해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조사할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읽어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거기에다 체크하세요. 그 옆에. 읽기 목적, 정보 습득, 읽기 목적, 정보 습득 했죠. 그래서 읽기 방법, 읽기 범위에 따라서는 발췌, 속도에 따라서는 속도, 정도에 따라서는 통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읽기 방법 잘 알아두시는데 전부 읽기 알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는 거. 발췌, 필요한 부분만 선별, 속도 빠르게, 지동 느리게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통독, 정독, 미독 이렇게 묶어서, 자, 중심 내용 전체부터 끝까지 대강 살펴보는 거 통독, 자세히 읽는 거 정독, 미독은요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음미하면서 읽어보는 방식이다.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상황 보세요. 나의 상황은요, 소설책 한 권을 읽는데 1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누가 책의 내용을 읽고 물어본 건데 며칠 읽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여기에 읽기 목적은 뭐야? 감동, 그리고 즐거움. 읽기 목적, 감동, 즐거움 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전부 읽고, 그 다음 느리게 읽고, 그 다음에 정독, 자세히 읽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읽어라. 그 얘기 하려고 나온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소단원 마무리 부분 볼게요. 읽기 방법 점검하고 조정하는 단계 잘 보세요.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읽기 목적이나 읽기 전, 중, 후 과정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읽기의 전 과정에서 적절한 읽기 방법 사용했는지, 그리고 읽기를 점검 조정하면서 읽었는지 체크하는 거. 됐죠? 그 다음 읽기 전, 중, 후 과정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간단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읽기 전에 해야 될 거, 목적, 경험 떠올리고 배경지식 활성화, 다시 훑어보고 예측 질문 만들고, 읽는 중 내 말로 바꿔, 구조 이미지 머릿속에 그려봐, 예측했던 거 답 확인해, 숨겨진 의미, 의도 추론해, 공감, 비판. 됐죠? 읽은 후 전체 내용 요약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얘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니은, 두 번째 거 디귿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을, 그 다음 마지막 기억.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1-1에 어떻게 읽을까 부분은 이제 마무리됐어요. 잠시 후에 1-2의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어요.